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4월 학평 현대소설 동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여기 몇 번이었죠? 여기죠? 26번에서 29번에 소록이 되어 있었었고, 자,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략 부분의 줄거리 미리 살펴보았어야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힌트. 지금 기억과 니은이니까 요거는 비유, 반어, 현재형 어미, 감각적 묘사, 과장된 서술이니까 미리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고전 산문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서정 갈래와 달리 서사 갈래는 어찌되었건 지문을 조금은 읽어야 되는, 아예 빠르게 훑고 답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에도 미리 꼭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기억과 니은이 나와 있는데 비유적 표현을 썼다, 반어를 썼다, 현재형 어미를 썼다 라는 식의 선지 내용만 빠르게 확인을 하고 어차피 지문을 빠르게든 천천히든 읽어 내려가면서 이 두 부분이 나오게 되었을 때 26번을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번 왔다리 갔다리 해결하면 되는 형태라는 것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8번 유식한 연설에 대한 이해니까 그 유식한 연설 나오는 부분에서 선지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9번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가 활용되는, 그러면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되는 힌트 읽어보셨어야 될 거고, 끝이죠. 이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문을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내신 대비를 위한 학생으로 죄송합니다.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 설명 달려있는 내용으로 지문 살펴볼게요. 자,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며. 나쁘죠. 정말 강압적이고 노동자들이 처하는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반장을 제쳐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습니다.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위압을 당한 거죠.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계속 일손들을 빨리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습니다. 인물의 심리 상태를 비유적으로, 원래 여기가 기억이었습니다. 하진 않을게요, 이제. 자, 밑에 보시면 그들 셋은, 우리는 모르죠. 그들 셋이 누군지. 읽어 내려가면서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뻗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인물의 답답한 심리 상태를, 고달픈 상황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죠. 피곤에 지쳐 풀려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 무엇 때문에 절망스러울까요? 물론 우리는 미리 보았기 때문에 짐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미리 보았잖아요. 자, 밑에 분홍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 뜯고 싶었다. 55,000원, 55,000원을 3년 동안 모았는데 거기에서 15,000원만 더 모으면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미용사가 되려는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자,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말을 합니다. 7만원으로 6개월간 미용학원에 다니고 어엿한 미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홍이의 꿈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부분이죠. 이까지가 누구였고, 분홍이였고, 그 다음 누구 나오냐면 봉자가 나옵니다.
전부 다 내용 일치입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시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이 봉자 부분이네.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출제한 건데 출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지문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길수는 어떻다, 격리과장은 어떻다, 총무부장은 어떻다, 노동자들이 뭐 어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길수는 이 얘기가 나오면 어느 단락으로 가면 되는지 외우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한번 읽어 놓으셨으면 말도 안 되는 그릇된 말이라는 것,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지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조건 외워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 부분으로 찾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실제 아까 우리 살펴보았었던 학평 문제에서도 보시면 28번이 그랬죠. 그럼 유식한 연설 부분이 요 앞쪽 부분, 이 긴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누구 나오냐면 방금 살펴보았던 길순이입니다. 내나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요즘 지옥탕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열악한 노동 상황이라든지 노동 현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력 부분에 줄거리가 있었고, 자, 이제 격리과장의 말을 듣는 부분이고,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그 유식한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쫙 설명을 합니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격리과장이 정말 나쁘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돈을 땡가 먹은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자 놀이를 한 겁니다. 목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자를 얻어서 자기네들은 이득을 취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나중에 돈을 다 주겠다. 이자를 나중에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법을 핑계 삼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와 있죠.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더 희한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4부 5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무부장과 격리과장이 짜고 5리씩 해먹었다는 겁니다. 둘이서. 이런 사실을 사장은 알았지만 지는 4부 5리 줬는데 5리를 해먹었으니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그냥 용서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기적인 인물들의 행위를 통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작품이었고 제가 한번 알아보았더니 이런 동맥, 그 제목 동맥의 의미가 있다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죠. 그래서 동맥을 끊기게 되면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글 속에 나오게 되는 노동자들, 이러한 노동자들도 결국에는 맞죠. 뒤에 말은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한번 저는 찾아서 이 작품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문학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모의고사가 6월입니다. 6월 정말 중요한 모의평가, 수능 모의평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내신 대비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화이팅 하시고 6월 모의고사 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